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 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들어 일방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10달 만입니다.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ariffs is deeply disappointing, and I'm ashamed of certain members of the court, absolutely ashamed, for not having the courage to do what's right for our country. 그러면서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임시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24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품과 소비재 일부 품목, 그리고 핵심 광물과 차량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상품에 물릴 관세인데요. 포괄적 관세 위협은 피했지만 한국 상품을 겨냥한 더 치밀한 핀셋 관세 우려가 더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하죠. 자, 정강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관세 권한이 더 강해졌다고 역공에 나섰죠? 네, 대법원이 관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무역법을 동원할 권한이 더 명확해졌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y did not mean to do s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day made a president's ability to both regulate trade and impose tariffs more powerful and more crystal clear rather than less.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예상이 됩니까? 네, 당장 사흘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 조치는 150일로 기한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의회 승인 없이도 영구적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한 301조와 232조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서 상호 관세를 대체할 또 다른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그동안 미국이 걷어들인 상호 관세가 240조 원에 달합니다. 기업들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ouldn't you think they would have put one sentence in there saying that keep the money or don't keep the money, right? We'll end up being in court for the next 5 years. 이 막대한 환급금을 인질 삼아 소송들을 끌면서 대미 투자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핀셋 관세 위협이 커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로선 25% 관세 재인상 압박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사흘 뒤 10%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그대로라 부담은 여전합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 역시 안보 문제 등과 얽혀 있어서 당장 우리가 먼저 깨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무역 흑자국들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관세 위협까지 더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also initiating several Section 301 and other investigations to protect our country from unfair trading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and companies.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 관세를 매기는 이 301조가 발동되면 대미 흑자국인 한국 역시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는 23일이죠. 미 하원 쿠팡 청문 절차가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로 엮어 보복 관세를 덮어씌울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청와대와 각 부처들도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미 맺은 한미 간 대미 투자 합의를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상호관세 판결 내용과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이 10% 관세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게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등 입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소관 부처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를 큰 틀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가 여전히 유효한 데다 관세 부과 의지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통상카드를 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조사나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조사를 통해 가지고 품목 관세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불이익 우려 때문에 섣불리 재협상이나 조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주요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지켜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눈치 싸움을 당분간 할 것 같아요. 어떤 대안들을 들고 나와서 압박을 할 건지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JTBC 김재현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진 건널목으로 밀고 들어가는 검은색 차 한 대. 길을 건너던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합니다. 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인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분당구의 신기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왼쪽에서 오던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동승자 없이 혼자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서 있던 승객들은 다 내려서 횡단보도 옆에서 보고 계셨고 경찰하고 소방차하고 다 와서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우선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관급인 김 청장을 직권으로 면직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무리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받아 산림청장에 임명됐는데 알고 보니 추천자가 본인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셀프 추천 논란도 일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뒤 192일 만에 불명예 퇴진입니다. 산림청이 산불 조심 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산불 대응의 최고 지휘부에 갑자기 공백이 생긴 겁니다. 산림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준전시적 비상근무 상황에서 산불 대응체계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새 당명 후보들을 보고받습니다. 이달 안에 새 당 이름을 확정해서 지방선거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인데 당내 갈등이 변수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압축된 새 당명 후보들을 보고받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내일 비공개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브랜드 전략 TF로부터 당명 개정 관련 설명을 듣는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3일절부터는 약 6년 만에 새 이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당명으로 이미지를 쇄신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이후 당의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다만 전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선고와 관련해 밝힌 절윤 요구에 대한 입장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계속됐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당내 성토 분위기는 모레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당대표가 설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명 개정을 통한 이미지 쇄신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이제 곧 1년을 맞습니다. 다음 달 초면 법정관리 시한도 끝나는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직원도 손님도 없는 이 점포는 이달 문을 닫았습니다. 추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함께 왔었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20년 가까이 홈플러스에서 일해온 강희정 씨는 동료들과 함께 막막함을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턴 월급마저 끊겼습니다. 거의 주부들이 대반이고 뭐 혼자 벌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애가 어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월급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문을 닫는 점포는 늘고 있지만 직원들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영업 종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면 여태 고생한 걸 더 못 받고 그만두는 거잖아요.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 명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결국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무기한 단식입니다.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설 명절까지 거리에서 보냈지만 2월 10일 날이 설 상여금을 받는 날인데 이것도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2월 임금이 나올 수 있을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임금 노동자다 보니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10일 연체되면서 카드사에서부터 독촉 전화도 오고 있고.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법정관리 기한은 끝나가는 상황. 노조 측은 대주주 MBK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회생 절차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금 마련 역시 MBK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단식 19일째. 생존을 향한 삼보일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같은 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앞으로 2, 3일 안에 합의한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몰이는 음해라면서 1심 판결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는데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죄 인정 논리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직위원재판부에서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사과가 없었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 부분을 의식한 입장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참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사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유죄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그 지지 세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더 눈에 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또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 하면서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 포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소심으로 가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할 23일에 있을 이 특검의 회의를 통해서도 아마 저는 특검은 항소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항소심엔 가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1심 판결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무기징역형은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한 형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직위원 재판부에서 강조했던 것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형법상 내란죄다라는 취지로 이 비상계엄 선포와 형법상 내란죄의 차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던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형 감경 사유를 설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엄이 실패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설치했던 것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 자체가 허술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점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적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관 판사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그 주체들에게 수혜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시를 하달받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이나 경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저항권 덕분에 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지 이 계엄의 실패가 이러한 주체들에게 수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진관 판사가 지적한 바 있고요. 저도 그것이 더욱더 납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심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과연 직위원 판사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유나 동기, 명분을 그 목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든 비유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 때문에 나는 호소성 계엄을 했다라는 취지로 그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 국회를 봉쇄시키고 상당 기간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란 상황을 논하는 판결에서 과연 성경을 읽는 것과 이 내란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 비유였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1년 전에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는데 이번 1심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거든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네,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는 이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취지로 공백을 남겨뒀는데요. 이번에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 있는 내란죄를 수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집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집해서 제출한 증거 그리고 법정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공수처 부분에 대해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4도, 부산 18도, 대구 1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 내일은 전국에서 강풍도 이어져서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충남 예산군과 서산시 등 전국에서 산불 10건이 잇따랐습니다. 네, 내일 뉴스룸은 저녁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